때가 있었어요.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장가게, 중국의 장가게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다녀와서 민대리 여행 이번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팀장님 진짜 신고려장하기에는 딱 좋아요. 막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좀 농담을 하는데 좀 지나치게 이제 농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딘가 우리 뭐 부서끼리 이동을 했는데 조금 그래도 옆에 팀의 팀장도 있고 뭐 다른 임원들도 있고 이런데 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팍 이렇게 내리는, 그러니까 차에 이제 뭘 식사를 하고 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문을 열어주셔야 뭐 차에 탑승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냥 상황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팀장님 담배 피러 나가실래요? 뭐 이런다거나 그게 이제 유머인데 가끔씩은 저한테는 이게 예측할 수 없을 때 훅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좀 불편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갑자기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성인범 코치님은 그와 다른 궤의 유머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저랑은 너무 결이 다르고. 저는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저 아까 또 왕따 당할까봐, 좀 약간 걱정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약간 뭐 가족을 건든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한테 담배를 권한다던가, 약간 약간 얼토당토 않는 약간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약간, 그러니까 뭐 얼토당토하지 않은데, 네. 그런 쪽으로 얼토당토하진 않습니다. 제가 쪽으로 얼토당토. 송인범 코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공유를 드려봤고요. 저는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어. 자,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코치님께서 또 나눠주시는 바람에 너무 그냥 해피하게 우리가 이 시간까지 그냥 웃으면서 왔습니다. 이제 코칭의 활용 단계입니다. 프로세스를 이제 눈에 익히셨고 각각 단계별로 내가 질문해야 되는 나만의 질문들 2가지씩 발췌를 하셨어요. 이제 코칭을 활용하시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사례 연구를 하셨던 첫 번째 진과 제리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오전에 이제 진과 제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후에 식사하시자마자 실습을 했는데도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지시진 않나요? 그 사례 연구했었던 나의 목소리는 제가 과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녹음 내용을 한번 이제 집에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주의 깊게 한번 내 목소리를 경청해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요약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라든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라든가 이런 거네 라든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서술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탐색을 해서 그 대상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좀 그 대화의 주도를 하는 그 코치가 잘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뭐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열정이 긍정적이고 이런 좀 에너지가 있는지, 중간에 고객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었거나, 그리고 또는 고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혹시 고객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한번 그런 스킬들을 한번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점수는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스킬을 토대로 한번 내가 평소에 쓰는 나의 그 팀장의 목소리와 스킬을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점수도 한번 매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이거 연극이긴 했지만, 역할극이긴 했지만, 평소에 나는 이런 스타일로 아마 질문을 점유하고 있을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얼마만큼 나는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주도권이라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다 뭔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10분 동안 몇 분의 시간을 내가 할애를 했는지, 그거가 조금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말하는 시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팀원이니까요. 한번 몇 분을 얘기하는지가 중요한데 요거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말한 시간을 10분 동안 얼마만큼 내가 7분인지 6분인지 5분인지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코칭 대상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팀장이 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샘플 시간 기록표에 48, 49페이지 참조하셔서 나의 코칭, 대화, 점유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체크하지 하는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데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나중에 이제 코칭 인증 시험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코치가 쓰는 자신만의 언어 습관 때문에 감점이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솔직히 이런 단어.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사투리가 있어서 인정, 인재 막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만의 내가 쓰는 굳이 불필요한데 자주 하는 그 언어 습관들이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거를 빈 노트에다가 작성하셔가지고 아니면 58페이지, 59페이지에 시간 점유율 체크하시고 거기에다가 기재하셔서 이름까지 쓰시고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오늘 12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수업 시작 전에 취합해서 한번 우리 코치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용 부분에서는 이 과정은 과제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 코칭을 하시다 보면 아까 그 모델의 둥근 부분에 방해, 저항, 도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델에 해당하는 요인들 말고 그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줌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게 크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코칭은 면대면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역동성이 그리고 또 코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역동성 때문에 상대방이 그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상담도 온라인, 코칭도 온라인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해요. 이것도 아마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런 그 워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멀리 너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코칭의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코칭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긴급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압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에는 코칭을 하시는 거는 좀 금물이세요. 코칭은 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준비가 잘 된 그런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코칭은 사실 코칭할 때 그 전에 좀, 그걸 뭐라고, 묵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화를 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왜냐면 그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오늘 내가 아침부터 뭔가 짜증이 있었다. 아니면 이러면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제 전문 코치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컨트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내가 양육받은 나의 환경 그리고 회사에서의 그런 어떤 조직 문화, 코칭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중견 기업인 그 회사 장점도 많았지만 그 기업의 그 군대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들여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육으로 예산을 쓰는 거를 굉장히 CEO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게 지금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 회사가 다른데 넘어가는 그냥 요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교육이 좀 더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매번 그 원래회 할 때마다 부르짖던 게 2025년 아시아 태평양 1위 막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그 주문처럼 외웠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꿈과 포부가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물거품이 돼서 직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연락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코칭을 할 때 그 코칭 대상자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뭐 시설에서 자란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이제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자란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뭔가 나의 롤모델이 돼준 사람이 그렇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 또한 코칭을 하시는데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탐색할 때 그 사람의 뭐 과거를 캐내진 않아요, 코칭은. 코칭은 현재 시점부터 미래를 보는 게 코칭이지, 과거의 심리, 그러니까 상담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맥락은 살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역할 모델이 좀 없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그 코칭 대상자로 섬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진짜 하다 보면 어른인데도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런 사람이 한 분도 못 만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자수성가했다거나 그런 CEO들 만나시면 굉장히 되게 독단적이세요. 그러니까 나밖에는 모르시고 그런 사례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피폐해져 계신 분들도 의외로 있으세요. 그렇게 역할 모델이 부재하거나 그러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을 코칭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코칭 대상자만 문제가 아니고요. 코칭하는 코치. 우리 코치님, 김지민 코치님께서 C라고 했는데, 이 C는 굉장히 분석하잖아요. 왜?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질문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B, C다 보니까 결과 중심적이고요. 굉장히 저도 강한 주도형이에요. 근데 그 단점이 이 코칭이나 상담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만난 거라서 이렇게 강한 주도형. 그러니까 이걸 만나기 전에 저의 과거의 코칭을 제가 접하지도 않았지만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을 거예요. 강한 주도형인 그런 타입인 경우에는 코칭 대상자를 만나자마자 막 조언을 해줘요. 이거 내가 이런 경험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솔루션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성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코칭 대상자를, 코치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칭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왜 유퀴즈 혹시 보세요. 그러니까 개그맨들 싫어하시면 또 호불호가 또 갈리긴 하는데, 유재석, 강호동 이런 그 사람의 그 진행 방식을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송윤건 코치님, 강호동, 유재석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유재석 같은 경우는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게스트들을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약간 일화나 스토리들을 좀 약간 끌어내는 것 같고요. 맞아요. 강호동은 가자! 이렇게, 자기가 그냥, 다 그냥, 막 그냥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맞아요. 전지현 코치님 보실 때 혹시 두 분의 차이점 중에 특별히 인식된 게 있으세요? 저도 송윤범 코치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근데 또 좀 변한 것 같아서, 유재석의 처음에 사람을 막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기에서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송윤범 코치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분들의 좋다 나쁘다 나의 호불호가 그거가 아니라 그냥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면 유재석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그게 비록 영화 홍보가 아니어도 아니면 왜 나왔는지는 다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뭔가를 홍보하러 나왔는데 그 홍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주변을 막 탐색해서 막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능이나 이런 거를 불편해해서 나오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냥 무장해제된 상태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유재석이 어쩌면 코칭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강호동 진행자인 경우에는
막 윽박지르고 그거 해봐라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나 따라와 그리고 그 해보이소 막 이러고 막 자기가 더 이렇게 돋보이잖아요 게스트보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 누군가는 그런 스타일이 어울리고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고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코치로 본다면 약간은 유재석 스타일이 코치에 더 가깝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한 주도형인 그런 코치보다는 강호동 같은 스타일보다는 유재석 같은 그런 스타일이 상대방의 그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한다 이거는 나쁜 쪽으로 우리가 끌어내는 얘기지만 말을 많이 하면 코치한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알아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코치의 역할입니다. 나의 얘기보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확정적이어서 답을 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문제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자들이 왜 연애할 때 속마음 감추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남자들이 확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막 또 삐져요. 왜 내 마음 몰라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 가져온 걸 딱 확 물어가지고 진행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다가 또 마음도 다치고 이러면 그러니까 코치가 그 감정에 막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기적인 성향 이런 분들은 있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성향 그리고 코칭을 너무 많이 내가 막 너무 많은 걸 다루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 지향적인 사람 업무 지향적인 사람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그 구성원을 대할 때 업무에만 초점을 맞추면 관계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코치들은 좀 코칭하기 좀 어렵다. 이런 코치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코칭 장애물의 코치 중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왜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막 힘들고 아플 정도로 짠한 경우 있잖아요. 이서진 코치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지금 뭐 부부 사이에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돈도 없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친구 오면 안 되겠다. 그냥 팀원이야. 조금 뭐 그 팀원이 그런 사이야. 부부 사이에 문제도 있고 뭐 돈도 지금 없고 당장 들어가서 거쳐야 될 막 집에서도 뭔가 불화가 있을 때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일에도 집중 안 하고 막 들어보면 이유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유예요. 눈물이 나올 정도야. 이런 구성원들이 아니어도 뭐 주변에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마음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서진 코치님은 좀 감정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엄청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정이입도 되게 잘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주변에 만약에 그런 친구나 팀원이 있으면 저까지 같이 그 감정이 전이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주변에 늘 좀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저도 그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거나 부정 에너지를 자꾸 내뿜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게 금방 물들더라고요. 그거에 금방 나도 에너지가 가라앉는 그런 우리 코치님은 뭐라 그러나 아직은 열이시구나. 여린 걸까요? 네, 굳은 살이 덜 배긴 것 같아요. 하지성 코치님은 어떠세요? 그런 정말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같이 물론 이제 그렇게는 해야 되지만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일단 제 앞에 누군가 울면 저도 따라 우는 성향이라서 얘기 들으면서 너무 슬플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슬퍼요. 뭐야? 정말 그런 친구가 이렇게 있다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조성길 코치님은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을 보시면 조성길 코치님 어떠세요? 마음이? 요즘에 남자분들
예,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되고, 감정 기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입이 잘 돼가지고 너무 상대방을 공감하고, 여기 보면 제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네요. 아,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런 게 제가 뭔가 음.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셨다고 조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코치가 되면, 그건 우리 코치님의 따뜻한 그 품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고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코치가 될 때에 우리가 전문 코치는 거기에서 살짝 진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코칭인지 이게 진짜 뭐 이렇게 같이 막 통곡하는 그런 진짜 뭐 그런 건지 그거 모르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결과를 항상 창출해야 되니까. 송인범 코치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감정이입은 되게 잘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네. 뭐, 드라마,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드라마 보면서 약간 이렇게 울기도 하고, 훌쩍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무슨 저희 와이프가 나이 먹더니 무슨 아줌마 다 됐다고, 뭐 이렇게 같이 드라마 보다가 제가 이제 발동을 걸거든요. 이제 막 코 훌쩍거린다. 약간 이렇게 막 흐느끼려고 하면,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지금 울려고 지금 시동 걸어. 막 이렇게 약간 할 정도로 그렇긴 한데, 근데 회사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만약에 또 거기에 또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물론 공감하고, 그건 저의 성향이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그거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팀원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운다. 그러면, 저는 약간 휴지를 조용히 갖다 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같이 막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은 진정할 수 있게 약간은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뭐 대부분 이제 우는 이제 팀원들은 여성 팀원들이긴 한데 그러면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위로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뭐 조용히 좀 기다리는 그냥 약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우리 김지민 코치님. 맞아. 음, 나이 드는 게야. 어, 어, 음, 그쵸. 예, 예. 너무 공감을 해서 맞아요. 진짜 저도 같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전지현 코치님 아들 둘 키우는 엄마는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아니지 셋. 큰 자녀분은 따님이세요? 네네네네. 아, 맨 위에는 딸이고 아들 예. 둘인데, 요새 어떻더라. TV를 거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맨날. 아니면 이제 그런 좀 만화를 봐야 돼. 슬픈 그 막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한다. 네, 근데 막 감정을 엄청 이입하면 같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같이 욕해주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예. 네, 걔 뭐야, 진짜, 뭐, 같이 이렇게 조금, 그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좀 그렇게 의도적으로 좀 공감을 많이 하려고, 약간 그 노력을 그냥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공감을 해주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뭐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 코칭을 하실 때 그 공감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막 동감해서 결국에는 이제 구조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코치가 되면 이제 왜 그 슈퍼바이저한테 스스로도 계속해서 그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하듯이 나의 상위 버전의 코치한테 항상 나의 상태를 점검받거든요.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인간 중심의 그 심리학을 그 이론가이신 로저스가 이 코칭하고 굉장히 맥락이 또 깊은 분이신데, 그분이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그 사람이 나는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어떤 그 오류를 범하냐면 그런 사례도 누군가 강의하다가 얘기하셨어요. 저 헤어진 연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셔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공감해주고 하다가, 그래서 이게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친구하고는 언제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그 대화를 하셨겠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거예요. 동성연애에 대한 그 어떤 상담을 하는데 내가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임지영이라는, 나라는 김지민이라는, 전지현이라는 사람을 일단 어떤 그렇다고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런 모든 그걸 벗어버리고 그 사람이 돼서 온전히 들어주는 거. 그렇지만 나는 다시 또 빠져나와야 되세요. 같이 울고 또 함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탁 이렇게 맞장구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나는 항상 빠져나와서 오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주비스 다이어트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만나거든요, 고객님들 중에. 근데 우리가 또 그냥 살찐다 그러면 잘 먹고 이래서 살찌는 걸로만 우리가 보통은 인식하는데, 스트레스도 살이 되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되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세요, 거기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코칭하다 보면 망상, 뭐 환청, 환시 이런 분들도 가끔 만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이제는 약간 이제 상위 버전, 일반 그냥 이렇게 활동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근데 본인이 인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상태임에도 그냥 그 사람이 돼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환청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세요. 막 나가서 막 귀에다 이렇게 대고 있고, 막, 그럼 이건 이게 어떤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고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지민 코치님도 또 전지현 코치님도 상담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거 조금 소름이 돋는다, 오싹하다, 뭐 이런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만약에 이 상담이나 코칭을 배우지 않았다면 되게 이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잘 다스리고 그 사람이 돼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열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단어에 오열을 했냐면, 그렇게 욕하는 게 들리셔서 지영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다. 근데 그렇게 말한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한 게 아니라 그런 욕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 지영님 되게 힘들었겠다. 그냥 그게 그냥 지지 한번 한 거야.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주 예민하셨던 그 모든 게 풀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사실은 이거 병이지요, 문제 있는 거지요, 병원에 가야겠지요, 이래서 본인이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리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아. 그리고 더 황당한 사건은 내가 어떤 연예인이랑 사귄대요. 그걸 진짜 믿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오실 때마다 그 연예인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다 얘기해줘요. 근데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있는 일처럼 들어줘야지. 그게 대화가 되는데, 어디에서든 그런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외면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와 만나서 상담을 하는 그 의미가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분도 스스로가 깨닫고 가시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코치님들께서 직접 상담의 현장이 아니어도 정말 진짜 뜻밖의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게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치 대상자, 능력을 너무 스스로 과대평가해. 코치가 그냥 일반적인, 전문 코치라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일반 대기업에 나와서 아니면 뭐 그냥 상담가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뭐 변호사인데, 의사인데, 나 외국에서 뭐 엄청 그 능력 있는 진짜 상담가였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코칭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뛰어난 상담가여도 스스로가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상담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이런 코칭 대상자는 또 코칭이 어려우세요. 예로 제가 누군가를 재작년에 코칭을 할 때 그분이 공기업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장급이셨는데 만나면 정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코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좌파, 우파,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처럼 아주 극렬한 무슨 파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코칭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그분은 5회차 동안 아침부터 그분하고 코칭하는 내내 그냥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분은 코칭이 되질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코칭을 안 하겠다. 이제 코치가 이렇게 손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코칭이 좋대. 코칭이 너무 좋대. 점수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저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분은 그 5회차 동안 저한테 최고의 점수를 주셨어요. 그냥 들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물론 그 마음속의 괴로움은 얼굴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얘기를 온전히 정말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분의 얘기를 그냥 온전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각오도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그때.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 이후로 진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너무 아파서. 사람이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칭을 훈육이나 비판으로 생각하는 대상자를 만나면 코칭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에 대한 코치나 코칭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런 걸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코치도 처음부터 뭐 코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 못하던 사람이 공감을 해가고 또 진짜 감정이 잘 이입이 되지 않는 내가 또 감정도 해가고 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코칭 대상자도 좋은 코치를 만나면 이런 사람이어도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만 할 뿐이지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이제 그 사례 연구는 실습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54페이지, 55페이지인데 이 사례 연구는 지금 시작을 하시면 이 마지막에 핵심인 질문과 경청을 못 나갈 것 같아서 사례 연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 코치님들께 제가 의견을 여쭐게요. 처음에 우리 진 제리처럼 이제 어떤 회사에서의 사례를 나눴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어떤 기업에서의 일어나는 일, 어떤 세일즈 관련해서 일어나는 매니저와 세일즈 직원하고의 사례인데 이거를 다뤄도 좋을지.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사례가 이제 외국 사례인데 물론 이제 회사에 적용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례를 다루는 게 좋을지 아니면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 혹시 사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코치님들의 교재에는 저는 이번 교재는 받지를 못했지만 교재가 거의 똑같게 나가긴 하는데 사춘기 딸과 엄마 이거 혹시 장지영, 김현수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이서진 코치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40.
142페이지요? 142페이지. 142페이지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윤리규정 부분이에요. 윤리규정 부분으로 나와요? 그러면 코치님 자, 사례가 혹시 윤리규정 전에 사례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사례 1, 2,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페이지가 코칭 철학이나 윤리규정 전에 사례가 없어요? 있어요. 116쪽? 116쪽에 115부터 있어요. 그러면 사례 그 제목이 뭘까요? A 사원은 아직 입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다. 요거. 그 사례를 얘기하는구나.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제가 예전 거와 이제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사례 연구 2를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필 피어슨과 킴 모리스 세일즈 직원과 지역 매니저에 대한 사례를 다룰 건데요. 이 사례를 다루는 건 이제는 앞서서 진 제리는 내가 코칭을 배우기 전에 그냥 코칭을 한번 해본 거지만 이제 필 피어슨과 킴 모리스의 사례는 우리 코치님들께서 5 스텝스를 적용해서 두 질문들을 아마 모아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기부터 마지막에 실행 유지, 그리고 저항을 하면 저항에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이제 똑같이 실습을 하실 건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하시기 전에 한 단계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우리가 진 제리 때는 그냥 막 무작정 들어가서 실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페이지 58페이지에 보시면 5 스텝스 코칭 플래닝 가이드라고 해서 첫 번째 지지하기부터 저항 대처까지 쭉 이렇게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옆칸에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7페이지에는 진 제리 사례를 5 스텝스 플래닝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이미 팀장님이 아니면 코치가 이렇게 적고 코칭을 하시면 조금 더 코칭을 하실 때 코칭의 질문이 유연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상담할 때 김지민 코치님도 그러시고 전지혁 코치님 또는 우리 기업에서도 누군가 상담할 때 다면평가를 받았으면 평가된 그 자료 가지고도 상담하고 또 상담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의 MBTI나 뭐 그 사람이 기질 및 성격 검사를 했다면 그런 검사 진단 도구를 가지고 상담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 사람을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칭도 우리 코치님들만의 툴이 있으면 좋으세요. 이렇게 플래닝 가이드에다 뭔가 상대방에게 코칭하기 전에 적고 내가 시작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내일 배울 건데 약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이 있어요. 그걸로 해도 좋고 아니면 MBTI를 하실 수 있으면 MBTI를 하셔도 좋고 디스크, 버크만 여러 가지 우리 코치님들께서 그 사람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도구들로 미리 체크해 보시고 상담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하고 상담하기 전에 기본 툴이 있으면 더 좋다. 그런데 그게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접근해서 불편하게 하시면 또 코칭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코치님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5 스텝스에서는 이렇게 플래닝 가이드로 먼저 나열하고 그리고 코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 피어슨과 팀 모리슨의 사례는 코치님들께서 읽어보시고 플래닝 가이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코치님들께서 실습을 하실 거고요. 이 실습은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종료가 되기 전에 이거 작성하시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례 연구 결과 페이지 6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내일은 이 실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플래닝 가이드 또는 진단 도구 이렇게 해서 뭔가 형식을 갖춰서 내가 너하고 코칭을 할 거야. 10회 동안 할 거야. 그리고 매 세션마다 과제를 줄 거야.
점검할 거야. 이렇게 뭔가 공식적으로 코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서도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코칭의 기회가 상황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속성 코칭이라 그래서 속성 코칭을 하실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되는데 속성 코칭에는 심층 코칭이 아닌 거예요. 심층 코칭은 진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심호흡도 가다듬고 그리고 들어가서 코칭을 정말 한다면 이런 속성 코칭은 심층 코칭과는 좀 다릅니다. 짧게 2분에서 10분 동안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드러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문제점인 거죠.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뭔가 또는 어떤 교정이 필요할 때는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했다면 그 사람을 업시켜줘야 되는 코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짧을 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코칭을 속성 코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밟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제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프로세스를 밟지만 이렇게 속성 코칭을 할 때는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속성 코칭을 할 때는 시간이 정말 짧게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자가 나하고의 신뢰가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뭐하고 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내가 이런 말에 또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해도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반응을 해 하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그런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 당연히 신용은 높아야 되겠고요. 무엇인가 내가 잠깐 접근을 해도 참여를 하는데 어색하지 않게 받아줄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저항이 당연히 낮아야 되겠죠.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그 사람은 속성 코칭을 해도 됩니다. 아마도 프로세스를 밟지 않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그냥 즉각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지성 코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저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어제 분명히 내가 업무 지시를 했어요. 어제 8시까지 퇴근은 6시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나에게 보내는 메일은 8시까지 보내라고 이 친구한테 지시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팀원이 해피한 얼굴로 점심 먹으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이거 누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코치님이 팀장이야. 이 사람 봤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너무 해피해. 이거 되게 중요해서 오늘 내가 오후에 바로 보고해야 되는 건데 메일을 보내지도 않고 해피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점심 먹으려고 그걸 딱 누르고 있어. 우리 하지성 코치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임지영 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임지영 대리한테요? 네. 이렇게 속 없는 대리가 지금 맛있는 거 먹겠다고 우리 뭐 먹을까? 불고기 백반 먹을까? 막 이러고 있어요.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임대리. 성격 좋으신 팀장입니다. 아침을 굶었나 봐. 일단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와, 우리 팀장님 성격 진짜 좋으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송인범 코치님은 이렇게 속 없는 우리 임대리한테 코칭을 한다면?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약간 쳐다보면서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서, 좀 점심시간에 미안하긴 한데, 업무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네.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지현 코치님.
좀 생각해 봤는데, 그냥, 처음에 농담을 are you happy 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냥, 뭐 해피, 뭐 are you happy? 뭐 이러면서 그냥 농담으로 시작해서, happy?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까 성인봉 코치님처럼, 잠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딱 이렇게 그냥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한 부분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지민 코치님이 지금 이렇게 내가 변화된 나 말고 변화되기 전에 나.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갈 것 같아? 아, 네. 조성길 코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식사로 가는가 보네. 오후에 보고하기로 한 보고서는 다 돼가나? 네. 좋습니다. 이서진 코치님께서는. 뭐,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 말은 안 할 것 같고, 속으로 이따 너 두고 보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코칭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만 있다 너 두고 보자. 일단, 오후에 몰아서 하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이서진 코치님 진짜 관계지향적이시다. 답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읽었었던 그 사례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신뢰가 높고 그리고 신용도 높고 참여도도 높고 저항은 좀 약한, 물론 이게 다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하진 않지만 정말 이 친구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될 만큼 내가 얘기한 걸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제 8시까지 보내기로 한 무슨 메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지 말라 소리도 안 했고 밥을 먹으러 가라고도 안 했고 아무 얘기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하고 지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언급했을 때 뭐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먹고 와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코칭을 속성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짜 지금 어제 하기로 한 거 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분이 좋은가 보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코칭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내가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지금 기분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나무란 건 아닌데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성 코칭은 주의 깊이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당장 지금 코칭에 들어갈 때인지 아닌지, 지금 뭐 오늘 갑자기 뭐 이 사람을 업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면, 최근에 뭐 한 일이 그거 성과 내가 우리 뭐 본부장님한테 지영 대리가 뭐 엄청 지영 대리 역할이 컸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진짜 갑자기 업 시켜주더라.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이슈를 드러나게 하든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뉘앙스를 풍기셔야 되세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그냥 그 일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전진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향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럼 이제 그때는 방향도 제시하고 결론도 지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슈가 드러나게 하고 방향 제시하라. 그리고 결론을 지으라. 결론을 지을 때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런 표현 하라고 많이 합니다. 아유, 너가 문제야. 너가 안 하니까.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 하는데 그거 말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대리. 이런 아이메시지에 대한 그런 대화법을 잘 활용하시면 결론을 지으실 때 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5시 40분이니까 좀 일찍 끝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실습을 하지 않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제가 아주 6시 반까지 막 다 지키지 않겠습니다. 조금 6시 반까지 지키는 게 좋으시면 끝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시면 좀 일찍 끝내드리는 게 우리 코치님들 좋으시죠? 네, 다 우리 코치님들께서 오케이 하신 걸로. 진짜 이제 프로세스도 대략 감이 왔고, 뭐 이제
코치님들께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도 잡았고, 그리고 이런 대상자는 안 되고 이런 대상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너무 그 원론적인 얘기여서 다 이제 알게 되셨어요. 코칭은 뭐니 뭐니 해도 질문과 경청인데 순서를 살짝 바꿔서 경청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 없이 경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는 질문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모든 그 연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질문을 안 하고 경청을 얼마만큼 잘하는 그 연습을 한 사람이어야 정말 코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먼저가 되어야 돼서 그냥 질문을 먼저 다룹니다. 그러나 순서는 경청이 코칭의 핵심입니다. 질문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신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우리 코치님들 여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단어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뭐 느껴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난 기수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걸 찾아보세요 했더니 딱 이런 거예요. 그것도 너무 깔깔 웃었는데 맞습니다. 까도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나니까 제가 코치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코치가 돼서 코칭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질문하는 스타일이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쓰는 나의 언어가 익숙치 않으면 질문은 비슷하지만 나의 화법으로 고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까가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근데 까가 되게 좀 저한테는 편하거든요. 우리 코치님들께서도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 단어를 살짝 바꾸셔도 좋고요. 맞습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는 우리 많이들 들어보신 진짜 열린 질문은 열린 질문으로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살아온 사고가 한국적인 교육이 이게 잘 안 된 상태로 우리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소통의 전문가이신 그 김창옥 교수가 언젠가 한번 또 제가 들어보니까 화병을 깬 어린 아이가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친 것도 걱정이 되지만 아유 정말 막 이러면서 가서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전지현 코치님 우리 찬찬 형제가 막 놀다가 집에 있는 그릇을 그냥 와장창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나의 본능에 의해서 본능을 의식으로 자꾸 이겨서 우선 물어보고 괜찮아 물어보고 그다음부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네 본능과 그게 제 의지가 항상 교차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전지현 코치님은 어릴 적에 뭐 그와 유사한 상황 같은 건 아니면 유사한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저는 체육을 전공했고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수직적이고 해 하면 네 하고 네 저희는 부모님도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을 조금 공감받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수직적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혼나고 결과에 대해서 혼나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이란 말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그게 안 하려고 자꾸 그거를 내가 해보니까 네네네 제가 했을 때 그게 좋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코치님들 진짜 과거에 내가 이래서 상담을 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감을 더하게 되고 막 많은 것들이 진짜 방출된 것 같아요. 송인범 코치님은 우리 자녀한테 오늘 막 정말 서술적인 나만의 어제 미안함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그냥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떠셔요? 저는 뭐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
정말 코치님이시네요. 네, 정말 그래서 코치님이시네요. 그 저희 아이도 뭐가 이렇게 막 저희 와이프가 뭐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아이도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너무 좋은, 진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이가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면 정말 멋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인성.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막 우리 세대에는 뭐 그냥, 또 그냥 저렇게 그냥 자발 맞으니까 저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랬는데 외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Are you okay?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거.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이 코칭이라는 게 사실 연습도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조직의 환경도 그렇고 가정 환경도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외국 법인 현채인들을 한국어를 능숙하게 한다 그래서 베트남 법인의 이제 구성원들을 제가 코칭을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치 않아서 이 코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고학장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도 차이가 있구나. 이제 베트남의 그분들이 지지하기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지하기를 못한다는 게 지지하기라는 단어조차도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뭘 하는 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화병이 깨졌을 때 Are you okay?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서 무슨 소크라테스식 무슨 화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지하기를 정말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정도.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구나. 왜냐하면 지지하기나 칭찬하기는 진짜 삶이 좀 편해야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게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여서 그거를 진짜 거의 창작의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제 제가 이게 뭐 일부 사례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되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전 여기서 제일 우리 코치님들께 질문을 할 때 저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 코치님들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 코치님들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전지현 코치님께서는 부모님이 운동을 하셨고 나도 운동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손인호 코치님께서는 또 스포츠 쪽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몰랐던 거를 이렇게 알게 될 때마다 그렇구나. 김지민 코치님께서도 전혀 외모상으로는 막 공감 못하고 감정 이런 게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나는요 막 그리고 또 하지성 코치님은 이 남편하고 그런 아침에 스타일러, 그 다음에 또 아이 얘기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역할극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막 강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상반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조성길 코치님도 우리 조성길 코치님께서 이 코칭을 왜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시작할까? 무엇 때문에 시작할까? 그런데 우리 코치님께서 형님 얘기해 주시면서 이 코칭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 데는 다른 의미가 또 있나 보다. 뭔가 이렇게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서진 코치님도 남편분이 우리 이서진 코치님을 진짜 배려를 잘해주시고 이서진 코치님께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춰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하는 코치는
그 프로세스의 마지막에 결과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코치님들만의 스킬이셔야 되세요. 그냥 정해져 있는 질문, 내가 아는 질문 몇 가지 말고 그 사람이 궁금해지셔야 되세요. 알고 싶고 궁금해지셔야 되세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모르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정보를 잘 수집하시면 그 안에서도 조합이 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유독 쓰는 말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놓고 유독 쓰는 말, 피해, 뭐 이런, 최근에도 어떤 그 팀장님하고 상담하는데 자꾸 무슨 표현을 하면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팀장님, 과거에 팀장님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피해라는 단어에 묻어있는 그 피해가 이분이 느낀 피해는 어마무시한 피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피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형 질문을 하지 말까요? 코칭에서는 폐쇄형 질문을 한 20 정도 사용하고요. 개방형 질문을 80 정도 사용합니다. 폐쇄형 질문 20을 사용할 때는 정말 이 친구가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그 너무 능력이 막 자원이 너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뭘 끄집어내려고 해도 뭔가 시도할 것도 안 나오고 하나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yes와 no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질문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스스로가 상상을 동원해서 본인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습 여기서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도와줄까요?는 개방형 질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그냥 이제 6분이시니까 6개 그냥 바로 송인범 코치님 제가 이제 위에 화면에 나오시면 도와줄까요? 이거를 그 개방형 질문 바꾸시는 거예요. 뭐 도와줄 거 없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진짜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어제 지시한 프로젝트 다 마쳤나요? 김지민 코치님.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뭐 꼭 정확하게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지시한 프로젝트 다 마쳤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었나요? 물어보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일이 안 끝났어요. 조성길 코치님. 사실 안 끝났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하겠죠. 지금까지 일이 안 끝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이 끝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오늘도 지각이네요. 또 늦잠 잤니? 전지현 코치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나간다면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시간에 맞춰오기 위한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내가 강대리를 만났다면 이런 코칭 기법을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몰라서 못 썼습니다. 왜 문제를 미루려고만 하니? 이서진 코치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요? 이서진 코치님 말씀하신 그것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질문만 바꿔도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질문인데 묘하게 사람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폐쇄형 질문 거의 80% 쓰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코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폐쇄형 질문, 그냥 질문 자체에 그냥 무조건 말이 안 되지만 질문에 어떻게를 다 넣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돼.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그냥 어떻게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좀 대화가 더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스스로가 답을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질문, 그러니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질문으로 바꾸셔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에는 프로세스별로 질문에 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 코치님께서 프로세스대로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프로세스 안에 이런 단계를 밟는 거는 너무 어렵고요. 여기서는 모든 질문에는 정보의 수집, 탐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코칭의 질문에 앞서서 2가지씩 지지하기부터 실행유지까지 2가지씩 적었지만 또 예시를 이렇게 교재에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내가 이 내용은 이런 지지하기 좋겠다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또 사례를 적어주셔도 좋고 바꾸셔도 좋습니다. 주제 확인도 한번 볼게요. 네. 사고 확장, 계획 수립, 실행 유지. 코치님들께서 이렇게 단계를 밟으셔서 질문하실 때 나에게 맞는 질문들을 2개씩, 3개씩 이렇게 골라서 나만의 언어를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항 대처 부분 코치님들하고 계속해서 우리 저항, 도전, 방해 이런 그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예상이 되시나요? 이러한 장애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만약을 대비한 예비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항 대처를 위한 질문들까지 미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게. 저항이 되더라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코칭 질문 상황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적극적 경청의 팁. 이제 마지막 코칭의 오늘 수업의 마지막 적극적 경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청을 한다는 거는 코치님들께서 귀만 있으면 경청은 다 되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 코치님이 경청을 해준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경청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귀가 있다고 다 그냥 경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이어야 우리 상대방이 나를 우리 하지성 코치님 경청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기한다면. 하지성 코치님. 저는 일단 모험 방향이 듣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뭐 등을 기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맞아요. 이렇게 다가오는. 맞아요. 지금 다 그냥 듣는 사람의 태도가 막 너는 말해 나는 들을게. 저희 상무님한테 무엇인가를 보고하러 가잖아요. 상무님 저 이번 행사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블라블라 하잖아요. 그러면 듣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고 그래 나가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경청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나를 보고 나의 눈을 보든가 여기를 보든가 해서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뭔가 공감을 하는 리액션을 했을 때 우리 상무님은 적극적 경청을 하는 분이구나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송희몽 코치님, 적극적 경청이지 않았던 그 환경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적극적 경청을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 팀원이나 아니면 내가 발표를 하는데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보면 적극적 경청이 아닌 걸로 느껴지세요? 지금 코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다양한 바쁘잖아요. 업무들이 네. 있고 거기에 몰입돼서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느껴지잖아요. 나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다. 다른 머리는 딴 데 가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 좀 경청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네. 얘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 네, 송인범 코치님께서 잠깐 얘기하시는 동안 제가 카톡에 우리 안책임님의 카톡이 긴급하게 와서 이렇게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적극적 경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제 얘기에 경청을 안 하셨군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미리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이런 행동으로 인한 상대방이 사실은 적극적 경청을 하고 있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소한 어떤 모습이 적극적 경청으로 비춰지지 않거든요. 코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외에도 적극적 경청으로 느껴지지 않는 여러 느낌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칭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코칭받은 느낌 받지 못하거든요. 경청에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기법이 있는데 질문을 하고 그 상대방은 막 무엇인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요약을 해주시는 그 기술이 좋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도 쉽지는 않아요. 좀 이분이 막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걸 한 뭐 3가지로 압축해서 말하고 싶은 걸 딱 그 정리를 해준다거나 이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되묻는다거나 이렇게 그 경청에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무조건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대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 이 부분이 적극적 경청에서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하고 요약하고 재진술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 코치님들께서 코칭을 이제 하시면서 그게 되게 재밌으셔서 자꾸 이렇게 막 이제 코칭 배우시면 코치님들 이제 그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여기에 빠지면 계속 수업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몇 년을 그냥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코치님들 여기까지 이끌려서 오신 그 이후에도 무엇인가 거기를 건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배우시려고 또 코치님들께 돈을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려고. 그래서 이 질문과 요약, 재진술. 여기에는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또 전문 분야니까 코치님들께서 이 부분만 아셔도 충분히 코칭을 하실 수 있다. 적극적 경청의 방해물은 코치님들께서 지금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적극적 경청이 필요한 이유, 이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귀만 있어서 듣는 게 적극적 경청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경청에 들을 청의 한자를 찾아보면 저도 한자를 잘 예전에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배운 세대가 아니어서 청자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들을 귀도 있고 임금 왕자도 있고 마음 심자도 있고 석 삼자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귀로 그 마음을 다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정말 글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빵빵해요. 그 한문이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듣는 그 모든 리액션이 경청의 도구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만 발달이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가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을 때도 있고 눈으로만 할 때도 있고 근데 또 이성적이기도 해야 돼요. 너무 막 공감이 돼서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 아까 구조하는 거 그런 것 또한 머리로 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상담 많이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연습이 되더라고요. 경청을 한번 우리 코치님들 연습은 뒤에 나오는데 경청에 관련된 그냥 좋은 글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리더의 귀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된다. 반드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리더가 사실 어느 위치에 가도, 그냥 정말 이렇게 겉만 리더지, 진정한 리더는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더여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코치인 거죠. 그리고 가능성, 목표, 꿈. 제가 아는 어떤 조직의 코칭 문화가 완전히 CEO부터 코칭으로 딱 무장이 된 조직이 있어요. 외국계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직원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면 너 꿈이 뭐야? 이런 질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너 꿈이 뭐야? 임대리 꿈이 뭐야? 이게 그 회사에서 그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심지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생산직이세요. 반도체 회사에 그 조립하고 뭔가 생산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적으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꿈을 얘기한다? 사실 저도 꿈을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 회사에 가는 순간 모두가 다 얼굴이 밝게요. 이게 막, 그게 너무 저는 이렇게 코칭할 때마다 그 조직에 들어갈 때, 참 감사하다. 이 회사 진짜 가능성 있다. 그래서 주식을 거기도 샀어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게 코칭 문화가 잘 이렇게 있는 회사의 구성원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가족의 꿈을 얘기하는, 코칭을 얘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민 코치님, 제가 정말 직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그걸 지켜보는 게 그냥 화가 나요. 정말 이 직장에서 일어날 때는 너무 화가 나요.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요. 적극적 경청을 한번 해주신다면, 이런 불만이 입니다. 윤홍길 코치님께서 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적극적 경청에는 우리가 경청을 하는 거에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걸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 또한 경청의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싫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보네. 이렇게 그냥 긍정의 언어를 한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아차하게 하는 그런, 그렇군요. 직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오셨군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적극적 경청은 조금 한 단계 그 사람이 지금 기분 상태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뭔가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 있는 코칭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질문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 반대로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그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똑같은 일 때문에 화가 오는 사람은 이제 가능성 말고 또 다른 코칭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직장 생활이 지금보다 좀 행복하고 의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군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그걸 통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의 목표까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코칭은.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서 경청을 해주시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의미를 부여해서 경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치님들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언제 어디서든 끄집어내서 하실 수 있는 경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실무형 리더입니다. 일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성과를 내는 것이 제 강점이지요. 한데 이제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보강하고 싶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질책이 두려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를 따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현장형이신 것 같아요. 실무만 했고. 근데 관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오셨다면 이분에게는 이런 가능성과 의미 부여까지 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용장이 덕장을 더하고 싶으시네요. 이렇게 이제 하셔서 그분에게 전체를 다 그냥 조망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청 연습은 질문들로도 경청이 우아하지만 의미도 있고 해결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청을 지금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적극적 경청이 아닌 것은 우리 코치님들께서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 제가 또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몸소 실천도 했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코치님. 끝났습니다.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급하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자, 1일차를 마치면서 이제 코칭 프로세스 정신없이 긴 시간, 8시간을 왔는데요.
전지현 코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배웠거나 느꼈거나 실천할 때 뭐가 혹시 느껴지는 거 있으시다면? 네, 코칭은 처음이어서 실은 아직도 제가 코칭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습을 아까 한 번 하면서 정말 이런 게 코칭인가 하는 거를 조금 처음에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근데 5스텝 보면서 제가 아까 이 스텝에서 사고 확장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혼자 고민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코칭에 조금 정말 한 발짝 다가간 거 아닌가. 그동안 너무 상담에만 정말 컨설턴트 하는 식으로만 제가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의 발전은 있지 않았나. 네,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하지성 코치님이 계시네요. 네, 저도 전지현 코치님처럼 막상 호기롭게 시작은 했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 제가 또 이 코치 역량을 잘 키울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네, 내일은 또 어떤 내용 배울지 약간의 또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우리 김지민 코치님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성길 코치님. 예, 오늘 너무 교육이 좋았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코칭 사례 같은 거 공유를 해주시나요? 코칭 사례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시중에 그 사례를 다룬 그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인범 코치님. 약간 그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했던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많은 길을 가야 되겠지만, 많이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코칭이 어떤 개념이구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코칭의 어떤 바른 길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송인범 코치님이 오늘 유머해 주셔서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8시간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이서진 코치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자신감을 주지 않았지만 혼자 자신감을 얻은 우리 송인범 코치님처럼 저도 자신감을 얻고 내일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코치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15분 좀 일찍 더 일찍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과제는 오늘 12시까지 올려주시고요. 내일 실습하실 그 내용만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과제 다시 한 번만 죄송해요. 과제 다시 한 번만. 과제가 68페이지, 69페이지였나요? 코치님? 58페이지, 59페이지였나? 잠깐만요. 49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네, 샘플 시간 기록표에 내가 팀장이 돼서 녹음했던 그 녹취를 들어보시고 코치가 몇 분, 10분 동안 내가 5분을 얘기했는지 3분을 얘기했는지 그 코칭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것만 적어서 2페이지 사진 찍어가지고. 네, 적으시면 되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그런 습관들이나 무슨 이렇게 어떤 그 추임새 같은 게 있는지, 그거를, 나는 뭐 이런 거 씁니다. 라고 해주셔서, 이 송인범하고 그 시간 나는 몇 시간, 10분 중에 몇 분, 몇 대 몇을 내가 할애했는지, 그것만 사진 찍어 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들어보는 거